이번 그 2차 추경안 편성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국방 예산 삭감된 걸 두고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 전투와 피복 등에 드는 비용에 제한이 생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취사식당 개선 사업 예산이 56% 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식생활은 좀 장병들에게 밀접한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이 삭감된 것에 이어서 국방부가 지금 청사 건물도 내줬다 하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병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게 월급 200만 원 공약. 이걸 시작하자마자 못 지키겠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 기분이 안 좋은데 여기에 먹고 자고 입는 문제 그런 예산까지 깎는다라고 하면은 그 군 장병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표현은 못해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방부 설명은 뭐냐면은 그 총 예산 삭감 규모가 추경에 따른 삭감 규모가 한 9,500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올해 예산 가운데 2월 예산, 불용 예산 1조 643억 감액하고 여기다가 기본 급식비 한 1,125억 원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한 9,518억을 삭감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야 간에 어떻게 또 이제 조정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삭감된 항목을 보면은 국지방공 레이더라든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병영 생활관, 또 개인 장구류, 또 특수임무 피복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요. 그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그렇지만은 올해 추경이 편성될 것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삭감 감안하고 올린 예산도 있으면은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국방 예산이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주먹구구식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도 충분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얘기는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또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본 쓸 때만 해도 이제 강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직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응답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어제까지 뭐가 안 했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뭐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말하는 거겠죠.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16일까지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동의 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오늘 강행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어제 검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예측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곧바로 그 한동훈 장관 취임식하고 업무 곧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당초 오늘 국회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부하 참모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가장 여야 간의 쟁점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예상 깨고 그냥 오늘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더 이상 늦출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일 그 5.18 광주 기념식 여기에 한동훈 그 법무장관도 같이 동행하겠다.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지금 16명이 임명이 마쳤어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직 계속 보류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거의 인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동훈 후보자 또 그리고 김현수 후보자 이 각각 법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임명 강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 강행 전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인용하면서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로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 임명 시 협치는 없다 이런 기조였는데 임명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 같죠? 네, 계속될 겁니다. 일단 당면한 문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처리 문제 아닙니까? 네. 사실 민주당은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은 이 문제와 정호영, 한동훈 연계시켜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계시켜 왔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호영 한 명 낙마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인지협조위에서는 정호영, 한동훈 두 카드를 요구해 왔는데 오늘 윤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쉽게 협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주는 어렵고요. 반면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정호영 사퇴를 확정하지 않고 보류는 해왔지만은 그 카드로 상황을 인사정국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민주당 반발이 예상보다 세기 때문에 쉽게 뚫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민주당 언제까지 임명동의 한철이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앞두고 가장 강력한 무기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죠. 네. 누구를 누구를 심판하자. 구호 자체가 그것만큼 강하게 공격적인 카드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대치기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이 국면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한 24일쯤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고 24일쯤에 그때 한 차례가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친다라면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또 아마 주 후반쯤 아니면은 이달 말쯤에 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도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오늘 운영위에 출석했죠. 출석해서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일단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사실관계 다른 점이 있다. 자기는 조사받은 적 없다.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지는 않겠다라고 몸을 낮췄는데 일단 이 정도로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국회 차원에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기 이 차원에서 사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비서는 정부 인사랑은 다릅니다. 결국 비서라는 것은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 또 유능한 사람, 자기가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하면 쓰고 싶은 사람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이보다 문재인 정부에 더한 사람이 있었죠. 탁현민 비서관. 남자 마음 설명서로 초반부터 끝까지 여성계 반대하고 당시 그 정현백 여가부 장관까지도 사퇴를 요구했었는데도 결국 퇴임할 때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거로 다 충분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는데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